공부 방법에 대한 접근을 조금 바로 해라. 그럼 여러분 무슨 능력이 갖춰져야 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K 듀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저희의 경험을 여러분하고 공유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의사국가시험은 여러분 모두에게 참 부담이 되는 시험인데요. 특히나 해외의대 출신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의 그동안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해외 출신 선생님들 제발 의사국가고시 준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 한국 의사국가시험은 의대 시험이 아니라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 해외의대 출신 선생님들께서는 의사국가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무조건 의학 이론서들부터 찾아보시거나 시험서만 붙들고 계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주어지려면 내가 해외에서는 봐왔지만 한국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순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를 꼭 의학적인 어떤 의학의 이론으로 접근하시기보단 한국 의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 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 시스템은 해외 선생님들이 공부하셨던 또는 근무하고 계신 환경들하고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먼저 있으셔야 되겠고,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특이성, 예를 들면 혈액이나 또 위암, 또 B형 간염, 그리고 산부인과, 그 중에서 산과의 분만 과정, 거기에 더해서 예방접종과 항생제 처방 가이드 같은 것들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인종 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그 특이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해외 출신 선생님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은 뭐다? 한국에 맞는 토착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시험 준비가 너무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이 해외 출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간 지켜와 보면 대부분은 졸업 이후 또는 해외에서 본인이 임상 근무를 하시는 와중에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이 둘 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한국 의사국가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의대에서 임상교육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씩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부분 유럽 의대를 나오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유럽 의대의 경우 3학년 때부터 또는 4학년 때부터 대부분 내외산소의 주요 임상 과목들이 시작이 되죠. 기초의학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외산소 과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미리 앞에서 얘기한 한국형 질병이나 한국의 시스템이나 또 본인이 조금 부족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해 보시고 졸업을 한 이후에는 진짜 이 시험을 위한 시험 준비에 또는 시험 적응을 위한 훈련에 매진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공부 방법에 대한 접근을 조금 바로 해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거 역시 저희의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국가시험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필기와 실기 공부로 나누어서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필기는 시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달달달달 풀어보고 외워보고, 또 실기는 어느 케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케이스 시작부터 끝까지 대사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우고, 어느 포인트에서 시험이 감점되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플러스가 되는지 체크하고, 이런 식의 준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설계한 기준이 뭘까요?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슨 능력이 갖춰져야 할까요? 자, 바로 증상과 증례를 통해서 병의 진단과 감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예요. 이거를 증례를 통해서 필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면 그게 필기시험인 거고요. 말과 행위로 해보라고 하면 그게 실기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공부를 다지는 것하고 한국의 의료 패턴에 맞추는 토착화 과정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고, 그걸 토대로 증상별 진단 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는 반복 스타일이 중요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고 실기 연습을 하는 건 마지막에 하시면 숙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조금 간단하게 특히나 해외 의대 출신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국 의사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건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그간 저희 MSK-Edu가 여러 교육과정, 국가시험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보유한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저희 교육 커리큘럼도 이런 생각들에서 비롯되고 디자인된 거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지 감사한 일이지만 좋은 피드백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해보고 조금은 더 수월한 국가고시 시험에 준비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조만간 또 이런 국가시험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